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양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고양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이 사실은 잘못된 오해이거나 그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떠세요? 예를 들어 매일 듣는 고양이의 골골송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될 고양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6가지를 파헤쳐 볼 겁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반려동물을 더 건강하게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고양이는 수많은 동화나 전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 동시에 많은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어떤 오해는 고양이의 행동을 잘못 해석한 데서 시작되었고, 또 어떤 오해는 만화나 오래된 이야기에서 비롯되기도 했죠. 하지만 고양이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고양이의 건강은 물론 여러분과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고양이를 키워본 적 없는 사람조차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미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고양이는 항상 4발로 착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거의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만화에서 보거나 대화 속에서 흔히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미신에는 상당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정말로 타고난 거의 초자연적인 공중에서 몸을 뒤집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정위반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고양이 몸의 독특한 구조 덕분에 가능합니다. 우선 고양이의 내이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한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아래를 순식간에 파악합니다. 고양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뇌는 비상신호를 받고 일련의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먼저 고양이는 머리를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 돌립니다. 그 다음 놀랍도록 유연한 척추와 단단한 쇄골이 없는 덕분에 앞부분을 돌리고 이어서 뒷부분을 돌립니다. 다리는 아래로 뻗고 등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아치형으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짜잔, 고양이는 착지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 모든 고개 같은 동작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이 미신의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과장입니다. 정의반사는 마법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반사가 작동하려면 특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간, 즉 높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테이블이나 당신의 품에서처럼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이 2층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몸을 완전히 뒤집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옆구리나 등, 심지어 머리부터 어색하게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고양이는 몸을 뒤집을 시간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력의 법칙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땅에 부딪히는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발이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더라도 낙하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 사지골절, 내장 파열, 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고양이가 낙해 무적이라는 생각은 잊어버리세요. 이것은 그저 생존 메커니즘일 뿐이며 안타깝게도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문에 꼭 방충망을 설치하고 옛날 이야기를 믿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2번째 미신입니다.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동화책 덕분에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힌 생각이죠. 바로 고양이에게는 우유를 꼭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시에 담긴 우유를 맛있게 핥아 먹는 귀여운 아기 고양이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익숙할 겁니다. 참 자연스럽고 올바른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 고양이에게 소져준 간식이 아니라 소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당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유당은 우유 속의 당분이죠. 이것을 소화시키려면 락타아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필요합니다. 어린 아기 고양이들은 어미젖을 먹는 동안 이 효소를 많이 생성합니다. 모유가 유일한 식사이므로 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아기 고양이가 자라서 고형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몸은 더 이상 락타아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효소의 생산은 급격히 줄어들거나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유당불내증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그럼 상상해 보세요. 필요한 효소가 거의 없는 성인 고양이가 소젖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되지 않은 유당은 그대로 대장으로 가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배에 가스가 차고 복통이 생기며 가장 흔하게는 설사를 하게 됩니다. 고양이에게도 나중에 화장실을 치워야 하는 보호자에게도 결코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고양이는 우유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일부 고양이는 소량의 유당을 소화하는 능력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유가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유에는 지방이 많고 육식동물인 고양이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이 전혀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양이에게 가장 좋고 필수적인 음료는 바로 깨끗하고 신선한 물입니다. 물은 항상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고양이를 특별하게 대접하고 싶다면 반려동물 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고양이 전용 무유당 우유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식일 뿐 주된 수분 섭취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 털복숭이 친구들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 이제 이 우유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거에 묻어둡시다. 다음으로 감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흥미로운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가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소리가 고양이의 최고조에 달한 행복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는 무릎 위에 누워 작은 엔진을 돌리는 소리를 냅니다. 이때 고양이는 분명 행복의 절정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생각은 맞습니다. 고양이는 편안하고 안전하며 이완된 상태일 때 만족감을 표현하며 그르릉거립니다. 이는 기분이 좋아, 계속해줘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미 고양이에게 젖을 먹으면서 그르릉거립니다. 이는 모든 것이 괜찮고 젖이 잘 나온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시작됩니다. 그르릉거리는 소리는 단순히 기쁨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면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과학자들과 수의사들은 고양이가 때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도 그르릉거린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발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는 두렵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그르릉거릴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고양이가 테이블 위에 앉아 겁에 질린 채 그르릉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검사를 좋아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주변에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일종의 백기 신호와 같습니다. 나는 겁에 질렸으니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의미죠. 심지어 고양이는 아플 때도 그르릉거립니다. 부상당한 고양이나 출산 중인 고양이들이 이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왜 그르릉거리며 에너지를 소모할까요? 그 답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진동은 25Hz에서 152Hz 사이의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위의 진동은 조직 치유와 심지어 뼈의 유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르릉거림은 일종의 자가 치료인 셈입니다. 고양이는 통증을 완화하고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신만의 내장된 진동 마사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진화적 메커니즘이죠. 그러므로 다음번에 여러분의 고양이가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고양이의 몸짓 언어와 상황 등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고양이가 편안하게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린다면 그 고양이는 행복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긴장하고 있거나 숨어 있거나 질병의 징후를 보인다면 그르릉거리는 소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거나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미신의 세계로 한번 빠져들어 볼까요? 오늘 살펴볼 미신은 네 번째 이야기이자 가장 오래되었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검은 고양이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검은 고양이가 길을 건너기만 해도 미신에 민감한 사람들은 즉시 길을 바꾸거나 옷에 단추를 잡거나 어깨 너머로 침을 뱉기도 합니다. 대체 이 이상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는 중세 유럽까지 깊숙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녀 사냥이 한창이던 암울한 시대에는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검은 고양이는 악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에 완벽한 대상이었죠. 야행성 습성,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 소리 없는 걸음걸이, 이 모든 특징이 초자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포를 적극적으로 부추겼습니다. 마녀들이 검은 고양이로 변해 몰래 사악한 일을 저지른다고 믿었죠. 검은색은 밤, 악, 그리고 죽음과 연관되었습니다. 결국 이 불쌍한 동물들은 마녀로 몰린 여성들과 함께 박해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비합리적인 두려움은 놀랍도록 끈질겨 오늘날 평범한 미신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동물의 털 색깔이 우리 삶의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단순히 유전적인 현상입니다. 검은 털 색깔은 유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많이 생산하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법이 아니라 순수한 생물학일 뿐입니다. 게다가 어떤 문화권에서는 검은 고양이를 전혀 다르게 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떤 색깔의 고양이든 신성한 동물로 숭배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집에 있으면 오히려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선원들 사이에서는 검은 선상 고양이가 순조로운 항해를 약속한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어리석은 미신은 아주 현실적이고 슬픈 결과를 낳습니다. 미신 때문에 검은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이 가장 집을 찾기 어렵습니다. 보호소에서는 다른 색깔의 고양이들보다 더 오랫동안 머뭅니다. 입양되는 경우도 적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심지어 학대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성적인 사람이 됩시다. 고양이의 성격, 애정, 충성심은 털 색깔에 전혀 좌우되지 않습니다. 검은 고양이도 주황색, 흰색, 얼룩무늬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스럽고 재미있고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다음번에 검은 고양이가 당신의 길을 가로질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미소를 지으며 좋은 하루를 빌어주세요. 이제 건강에 대한 오해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많은 고양이 집사님들을 괜히 걱정하게 만드는 5번째 오해는 바로 고양이 코가 마르면 아프다는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양이 코를 마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처럼 여기곤 합니다. 만져보고 코가 축축하고 시원하면 괜찮군. 하지만 만져보고 코가 마르고 따뜻하면 어떡해? 당장 병원에 전화해야겠어 하며 패닉에 빠지기도 하죠. 그럼 고양이 코는 왜 기본적으로 촉촉한 걸까요? 이 촉촉함은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코 안에 특별한 샘에서 분비되는 액체와 고양이가 코를 핥으면서 묻는 침이 합쳐진 것입니다. 촉촉한 코는 고양이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바로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냄새 입자들이 촉촉한 코 표면에 달라붙어 후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고양이에게 후각은 세상을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고양이 코가 마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아주 많고 대부분은 질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첫째, 주변 환경 때문입니다. 집안이 덥거나 공기가 건조하다면, 특히 난방기 때문에 겨울철에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이때 고양이 코는 당연히 더 빨리 마릅니다. 이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잠을 잘 때입니다. 고양이가 잠을 잘 때는 코를 핥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잠에서 깨어난 고양이의 코를 만져보면 따뜻하고 건조할 확률이 높아요. 고양이가 세수를 하고 나면 15분 안에 다시 촉촉해질 테니 걱정 마세요. 셋째, 활동량 때문입니다. 신나게 뛰어놀거나 활발하게 움직인 후에는 천이 살짝 올라가면서 코도 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경우에는 마른 코가 실제로 질병의 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수나 고열이 있을 때처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마른 코가 절대로 유일한 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아프다면 기력 저하, 식음 전폐, 행동 변화, 배변 문제 등 훨씬 더 명확한 다른 증상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코가 마르거나 따뜻하다고 해서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니까요. 고양이 코를 계속 만져보는 대신 고양이의 전반적인 상태와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들이 고양이 건강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니까요. 코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제 촉촉해야 하고 언제 말라야 할지는 코 스스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미신입니다. 이 미신은 고양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오해일 것입니다. 고양이가 이기적이고 자기애가 강하며 독립적인 존재라서 사람에게 깊은 애착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얻으려는 건 그저 먹이와 잠자리뿐이라고 말이죠. 흔히 고양이를 개와 비교하곤 합니다. 개는 주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고양이는 단지 우리가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해 줄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오해는 고양이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고양이의 행동을 사람이나 개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양이는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왔고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과 감정 표현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개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위계 질서에 익숙하고 우두머리에게 명확히 복종하며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하죠.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닐 것입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본래 단독 사냥꾼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큰 무리를 지어 살지 않았죠. 그래서 고양이의 사회적 신호는 훨씬 미묘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섬세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얼굴에 대고 뽀뽀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자신들만의 특별한 고양이 언어로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떨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일 때, 그것은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고양이 언어로는 이것을 고양이 키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당신 옆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다리에 몸을 비비거나 머리로 툭툭 박을 때 그저 먹이를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뺨과 임에는 페로몬을 분비하는 특별한 분비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양이는 당신에게 자신의 냄새를 남겨 당신을 자신들의 것이자 가족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신뢰와 애정 표현입니다. 고양이가 그저 당신과 같은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애정의 표시입니다. 소파 밑에 숨거나 다른 방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당신 옆에 있기로 선택한 것이죠. 당신의 발치에서 잠들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조용히 골골송을 부르거나 문 앞에서 당신을 마중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와 주인 사이에는 아이와 부모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은 우리가 없을 때 그리워하고 우리가 돌아오면 반가워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에게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들의 이기심에 대한 미신을 믿지 마세요. 고양이들은 우리를 깊이 있고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단지 그들의 조용하고 섬세한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의 골골송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무릎 위에서 골골거리는 고양이가 그저 행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파서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려 한다는 것을요.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 골골송 주파수의 진동은 조직과 뼈의 재생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고양이의 진정한 생존 메커니즘인 셈이죠.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려동물의 행동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게 될 거예요. 고양이의 독립성에 대한 흔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가 머리로 부드럽게 들이받는 행동이 사실은 포옹과 같은 의미이며 최고의 신뢰를 표현하는 그들만의 방식임을 이해하게 되면 동물과의 유대감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결코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자신만의 고양이 언어로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보시다시피 고양이의 세계는 단순히 알려진 고정관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깨뜨림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재미있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돌보고 지식과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튼튼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털복숭이 친구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번 새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고양이 미신을 믿고 계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흥미로운 오해들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